도와,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와도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사주, 관상, 그리고 삶의 현상으로 보는 내 말년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간별로 보는 내 말년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어난 시간만으로는 내 말년운을 정확하게는 볼 수 없지만 어떻게 흘러간다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을 덧붙이면은 조금 더 유효한 리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봐주시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못 보셨던 분들은 여기 누르셔서 일단 내 시간 먼저 체크해보고 봐주시고 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복이 크다고 봅니다. 원래 쥐라는 동물 자체가 조용히 뭔가를 잘 모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재산적으로나 혹은 자산적으로 좀 이렇게 발현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돈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남들에게 시샘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자이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내지 않는다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을 증식하는 인연과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주의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주식과 부동산처럼 뭔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잘 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사주의 자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이랑 상관없이 주식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일이 분명히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것을 잘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것도 좋고요. 또 반대로 젊은 시대에 요새는 유튜브에도 그러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사주에 혹시 자수가 있거나 혹은 내가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인 나이부터 재테크를 공부해 오시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렇게 스노우볼링 하듯이 굴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주팔자에 쥐라는 날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갈수록 내가 대중 앞에서 나의 매력을 잘 뿜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타인의 인기나 관심을 먹고 사는 일들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 말년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수는 아니지만은 박막내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임수를 이렇게 딱딱 깔고 있는데 이 임수랑 자수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임수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데 이 임수라는 글자랑 자수라는 글자가 되게 남들 앞에서 매력을 뿜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실 때 박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식당 하시다가 손녀딸에 의해서 이렇게 확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삶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자시에 태어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내 사주에 쥐의 날에 태어나신 분일수록 조금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년에 가면 갈수록 내가 좀 안정적으로 풀릴 수 있다 혹은 돈을 크게 모을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축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축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마지막 삶의 모습까지 성실하고 근면하고 뭔가 되게 우직하게 한우물을 파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내가 나를 믿으면서 잘 앞으로 나가야 한다. 내가 뭔가 타인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나가기보다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바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조금 더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첫 단추가 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고 내가 어떤 거를 깊게 팔지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이 성실근면한 특징을 가지고 처음부터 우물을 잘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살 초반부터 약간 회계나 혹은 변호사, 의사,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같은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어린 나이 때부터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말년까지 내가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안정감도 따라올 수 있고요. 묵묵하게 노력하는 게 큰 미덕이신 분들이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이런 느낌도 있어요. 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다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지는데 특히나 조금 더 수술수가 생기거나 갑자기 몸이 건강하다가 여기저기서 팡팡 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하셔서 내가 혹시나 수술을 할 데가 없는지 미리미리 체크해 주셔가지고 병을 웬만하면 키우시지 않는 방향으로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것도 지혜일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간보다 특히 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자, 나의 성실함으로 우직하게 대비해 놓자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인시입니다. 자, 인시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왜 기력이 장장하신 분 있죠. 뭔가 저 할아버지는 혹은 저 할머니는 저렇게 건강하신데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 상상도 안 간다, 약간 요러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하신 분들이 약간 굉장히 나이가 들어도 에너제틱하고 뭔가 잘 시작하고 권력지향주의적이고 뭔가 내 손을 침범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나의 전문성이나 혹은 나의 커리어나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내 앞길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내가 자식이 많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생각은 애초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자신감도 있고 또한 잘못하면 독선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짝 꼰대 느낌도 날 수 있고요. 혹은 굉장히 열심히 산다는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하신 분들이 만약 원숭이 날에 태어나신 경우에는 특히 하체를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주 구성에 따라 가지고 눈, 그리고 뼈, 그리고 간 이쪽 부분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호랑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뭔가 안정적인 삶보다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하신 분들이 뭐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굉장히 열심히 배울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말 그대로 인시라는 것 자체가 사주의 역말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싶어 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사주 자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적 지향적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떠한 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일을 끝내고 나면은 그 일을 끝내면서 뒤로 돌아보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내 가치를 찾기 마련인데, 이러한 분들이 살짝 그런 게 약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뭔가 끝내고 나면은 쉬면서 좀 다져나가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러한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음 거 시작해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많고 성과는 많고 경험은 많을 수 있지만은 말년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다듬어 나가는, 내가 뭔가 진보하는 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더 숙성시키는 과정이고 나의 삶을 조금 관조하는 시기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조금 나이가 들수록 우울해지거나 혹은 내가 그러한 부분에서 인생을 너무 내가 목적지향적으로 산 거 아닌가, 내 행복은 과연 뭘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는 데에서 의미를 찾으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요, 묘시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자, 묘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라누나 선생님 아시죠? 이태리에서 오랫동안 패션 쪽에서 근무하시다가 유튜브를 이제 하셨는데 굉장히 멋쟁이세요. 연세가 있으셔도 굉장히 뭔가,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야겠다, 밀라누나 선생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저런 모습으로 닮아가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멋쟁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무조건 내가 젊어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센스 있게 나를 꾸며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묘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조금 더 외부적으로 내 보이는 모습에 가치를 찾아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이러한 분들이 필연적으로 약간 숙명적으로 타인을 돕는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 간호사, 한의사, 의사, 약사 이런 식으로 좀 남들을 직접 도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 외에는 뭐 사회복지나 아니면 장학재단에서 근무하시거나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이렇게 가실 때 내가 뭐 50을 나갈 수 있으면은 70, 80 아니면 100까지 운에서 조금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묘시이신 분들은 뭔가 내 외면도 반짝반짝 블링블링 하면서 동시에 내가 타인을 도움으로써 내 내면도 반짝반짝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다른 시간에 태어나신 분들보다 조금 뭐 우아하고 멋있고 진짜 멋진 매력으로 나이가 들수록 외내부적으로 빛을 뿜뿜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도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그냥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흘러가시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내가 말년에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노력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진시입니다. 자, 진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사람이 김치처럼 묵혀지는 스타일이에요. 즉 그 가치와 내면의 진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이 진토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도 마련인데, 이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깊은 인사이트와 뭔가 깊은 철학 같은 걸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이를 헛먹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진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요건 약간 커리어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동시에 뭐니 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즉 내가 그만큼 삶의 경험치, 가치, 레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으로,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귀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중에서는 큰 종교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진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내 사고의 영역에 있는 거를, 내 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웅장하게 펼쳐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탈무드의 그 랍비라 하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말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시작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시이신 분들은 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것만 아니면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특히 다른 시간에 태어나신 분들보다 조금 더 그러한 부분으로 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도 에너지틱하게 움직이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이러한 분들이 에너지틱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침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렴한 느낌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가치에서 뭔가 멘탈리티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행동 없는 사고는 죽은 거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열심히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진시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삶의 경험치 자체가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시입니다. 사시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시 자체는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치에 근거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해낸다면은, 사시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고난 머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를 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대사회는 단군 이래로 굉장히 돈을 벌기 쉬운 사회라고 또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시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분명히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 생겨날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막 내가 이렇게 돈 벌어야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은 안전장치인 느낌. 그래서 이러하신 분들이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창업을 하시려고 하거나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시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창업을 해야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건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나를 열심히 표현하거나 표현력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면은 좀 치매 이런 것과도 관련될 수 있는데, 오히려 사시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굉장히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더 살아난다 그러죠. 뭔가 정신적으로 더 깨어져 있고 뭔가 더 맑아져 있고, 특히 인사이트도 있는 이 경험치, 내 비상한 머리에 더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식이 깨어나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구태의연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선구적인 그런 느낌? 되게 진보적이고 플러스 알파에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뜨겁고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비 같은 느낌?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 번쯤 하시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사업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빨리 누려가지고 노후를 빨리 준비하겠다, 은퇴를 빨리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분들한테 너 은퇴하고 나서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은 100의 100은 여행 갈 거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주에도 좀 그런 게 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위험한 것만 안 하시면 천천히 잘 불릴 수 있으니까 빨리 불려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여행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시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자, 오시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관상 플러스 사주 플러스 뭐 삶의 흔적,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더했을 때 혹시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요, 그건 조금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